김해 대성동 고분 시리즈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6번째 녹화인데 제목이 서구로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253년 3월과 4월에 벌어진 일을 제가 한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앞에를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야 지역인 부산과 김해 지역은 3세기 후반이 되면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유목민족의 기마 관련 유물이 발굴됩니다. 그 유물은 당시 그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이었어요. 이 유물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북중국, 내몽골, 요서 이 지역의 유물인데, 가야가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최강의 기마 군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니 당신 무슨 기준으로 아시아 최강이라고 합니까? 그 아시아 최강이라고 하는 기준은 고구려인의 자격 심사를 통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인이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은 그래 아시아 최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세기 후반에 신라 지역을 보면은 가야 같은 기마 군단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시대에 신라와 가야는 제일 가까워요. 두 지역이 남북으로 있는데 남쪽의 가야 지역에서는 강력한 기마 군단의 유물이 나와요. 우리가 유물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세기 후반에 유물이 나타난다는 것은 언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3세기 중반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3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이제 살다가 3세기 후반에 죽어서 무덤을 쓰는데 그 이전의 가야 무덤을 전부 파괴합니다. 파괴하고 그 이후에 무덤을 써요. 이건 3세기 중반에 강력한 정복 집단이 가야 사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신라 지역, 경주 지역의 그 고분에서는 가야 같은 이런 기마 군단의 이 흔적이 안 보입니다. 즉 신라는 가야 같은 기마 군단이 없었어요. 아니 왜 신라는 없습니까? 가야만 있고 신라는 100년 후에 들어옵니다. 기마 군단이 100년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100년 동안에는 가야는 기마 군단이 있고 신라는 기마 군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신라와 가야가 제일 가까운데 둘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만나겠습니까? 만약에 강력한 기마 군단을 가진 가야와 그런 기마 군단이 없는 신라가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100년 동안 가야가 신라를 지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세기 중반부터 4세기 중반입니다. 왜 4세기 중반까지입니까? 4세기 중반에는 신라에도 강력한 기마 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양쪽의 시간 차이가 100년이 되니까 100년 동안은 가야가 신라 지역을 지배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3세기 중반에 신라를 통치하는 왕은 신라 제12대 첨예이사금이에요. 첨예이사금이 15년을 제위하는데 15년 제위기간을 잘 보면은 중간 7년째, 그때가 253년입니다. 7년째를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눠요. 앞에가 전기, 뒤에가 후기인데 253년까지는 신라 왕인 첨예이사금이 왕권을 행사합니다. 왕이 왕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253년을 지나면 왕이 행방불명이 돼요. 왕이 사라집니다. 왕이 왕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그 첨예이사금 후반기를 통치했느냐?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갈라고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배에 싣고 경주항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는
부산과 경주 사이가 바다이세요. 우리가 김해바다라고 하는데 경주는 김해바다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경주는 이제 내륙 도시지만 그 당시는 이제 항구에서요. 제가 그 전에 녹화에서 왜 경주가 신라의 수도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라구 일행이 경주항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서구로가 외국 사신이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기회를 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 외국이라고 했을지 임나라고 했을지 가야라고 했을지 아니면 변화란이라고 했을지 아니면 삼국지 동의전에 나오는 뭐 변진 동록이라고 했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임나가 3세기 초에 백제의 통치에 들어가지고 백제 진왕의 통치에 들어가서 국명을 바꿨을 때예요. 삼국지 동의전에는 변진한 서국에 임나라는 지명이 안 나와요. 맞습니다. 거기 임나라가 나온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시 백제 망원 나라는 다 국명을 바꿨어요. 백제 망원이 않는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국명을 안 바꾼 나라. 하나가 사로국, 하나가 우유국이에요. 나머지는 다 국명을 바꿔야 했어요. 서구로가 외국이라고 합시다. 관계없습니다. 외국 사신이 자기를 찾는다 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서구로는 거절했을 겁니다. 내가 왜 외국의 사신을 만나느냐? 외국의 사신이 오면 왕이 만나야지. 난 만날 수 없다. 아마 그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라의 군권을 쥔 사람이 누굽니까? 서부란 장원이에요. 아마 장원 쪽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압력이 오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 사금도 어쩔 수 없이 그 강력한 국가인 사신이 왔는데 서구로를 만난다고 하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로는 이제 왜 왔는지 아니까 절대 만날 수 없다 거절을 했을 텐데 아마 그러면 갈라고 일행은 서구로 집으로 찾아가겠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서구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의관을 정제하고 외국 사신 그 갈라우 일행을 만나러 이제 객관에 나간 겁니다. 그게 253년 봄 3월에 있던 일이에요. 이제 서구로가 외국 사신을 만나러 객관으로 간다. 그 얘기를 듣는 가족을 어땠을 거예요. 아마 서구로 집안은 막 울고 통곡 소리가 나고 서구로 부인은 아 이제 드디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서구로도 객관으로 가면서 자신의 운명이 아마 앞에 보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구로가 객관에 가보니까 뭘 봤겠을 거예요. 외국에 대규모 사신단이 와 있어요. 사신단이 도열해 있고 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신단 뒤에는 그냥 수많은 수레가 끝이 없이 있는데 수레에 재물이 가득 쌓여 있을 거예요. 보물이 가득 쌓인 수레가 끝이 안 보이게 있고 앞에 사절단이 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나와서 서구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가 갈라고인데 당시 갈라고의 입장은 어땠을까를 생각합니다. 갈라고 입장은 이랬을 거예요. 만일에 일이 잘못돼서 3월까지 서구로 딸을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 이러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 다음에 잘 돼가지고 서구로 딸을 데려오는 경우 이 사람은 왕의 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역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어느 쪽이든 그 갈라구의 입장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이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고가 서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 것인가? 우선 언어가 통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고가 가야 땅에 들어온 것이 245년이니까 253년이면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정도 됐으면은 신라나 가야를 배웠을 거라 봐요. 물론 갈라고의 원래 언어는 이제 선비족 언어니까 북방어, 위나라 언어, 위나라 말은 이제 자기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라와 가야에는 8년 정도면은 아직 능숙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제 사안이 너무나 중대차이기 때문에 중차되기 때문에 가야인 통역을 데리고 갔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 8년 전인데 갈라오가 어느 정도 신라어를 했을지. 제가 한번 이제 가상에서 적어봤습니다. 소신, 임나국, 사신. 왜곡이라고 않겠죠, 당연히. 임나국이라고 했을지, 변한 사신이라고 했을지, 뭐 변진 동록 사신이라고 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임나국이겠습니다. 소신, 임나국, 사신, 갈라고, 신라 서부란 어른께 문안드립니다. 신라국이 아니고 아마 사로국이 아니었을까? 관계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제가 신라국이라 했습니다. 서분한 어른께 문안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겠죠. 저희 임나국 왕인지 변한 왕인지 가야 왕인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위구장군 도정운의 그런 얘기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야에 들어온 지가 8년이 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임나국 왕께서는 2대에 걸친 두 나라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고 2대 뭡니까? 내사금과 조분이사금 대요. 한 반세기 가까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뭐 임나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삼한 통일에 이제 동원된 거예요. 백제 진왕의 명령에 따라서 진왕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이제 신라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임나는 이제 외교권이 없었습니다. 인사권도 없고 왕이 뭐 제사권도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모든 걸 다 갖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대립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 합니다. 그 이전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여 두 나라의 협력과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혼인을 성사시켜서 좋은 얘기는 다 보았을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이전의 협력 시대는 어떻습니까? 6대 지마의 사금, 7대 일성이 사금, 8대 아달라이 사금, 9대 보리 사금까지예요. 그때 두 나라가 서로 상호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두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누가 혼인합니까? 지마의 사금과 아달라이 사금이 이제 외국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혼인이 필요한 당위서에 관한 얘기를 일단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신라국 서부란 어른께 엎드려 혼인을 청합니다.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 얘기했죠. 저희 왕께서 약수하나마 작은 선물을 보내주셨으니 이를 받으시고 혼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더미처럼 재물을 쌓았지만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죠. 저희 왕께서 다소 재물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시고 두 나라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상호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 따님을 보내주십시오. 따님을 보내주시면 저희 왕이 왕비로 세우신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자존심이 상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첨의 상황입니다. 이웃나라가 자기를 신라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서구로를 신라왕으로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백성들이 첨의 사금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죠. 첨의 사금의 권유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첨의 사금이 서구로 죽은 다음에 행적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왕의 행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서구로의 죽음이 얼핏 생각하면 정적이 죽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금이 더 권력을 쓸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예요. 이제 주변에서 왕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금의
왕으로서 권위는 이제 사라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아마 자존심 상한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이 같아요. 그 다음에 서불한 장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서불한 장원 입장에서는 서구로가 거절을 하는 것이 서구로를 아무튼 제거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든 자기가 신라를 통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갈라고가 대규모 사신단을 데리고 신라 경주항에 도착했을 때 임나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거국적으로 왕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축제 준비를 하고 전 국민이 신라에서 왕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구장군 도정우 이름이 아라반이 아닌가 싶은데 아라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이도 좋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내가 서구로의 딸을 왕비로 세우고 변한의 왕으로 국립된다. 그러면 전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 왕권은 굳건해진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구로의 선택은 두 개밖에 없어요. 혼인 요청을 받느냐, 혼인 요청을 거절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받는 경우와 안 받는 경우 두 가지를 다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혼인 요청을 외국의 혼인 요청을 서구로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받으면 이미 삼국사에 나옵니다. 삼국사에 그런 나와요. 4세기 전반에 신라본기를 보면은 받은 경우가 나와요. 그 15대 기림이 사금과 16대 흐레이 사금 시대인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냐면 15대 기림이 사금을 보면은 즉위 다음 해입니다. 2년째 봄 정월이에요. 2년째 봄 정월입니다. 인사는 이제 봄에 하니까 장은을 이찬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군사일을 겸하게 보게 하였다. 실세 관료가 등장합니다. 장은. 그 다음에 흐레이 사금 2년 역시 봄 정월이에요. 금리를 이찬으로 삼아 국정을 담당하게 하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일을 겸하게 보게 했다. 금리가 국정을 담당하고 중앙과 지방 군사일을 겸하는데 금리는 더 고난이 막강해요. 다음 다시 15대 기림이 사금 3년절을 보겠습니다. 봄입니다. 봄 정월. 국호는 봄에 오는 겁니다. 왜곡과 화친사신을 교환하였다. 봄의 화친사신은 뭡니까? 삼국사에 나와 있는 고구려 빼고 고구려는 다르니까 봄의 화친사신은 국혼이에요. 그러니까 장은의 딸이 외국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외국과 혼인하고 신라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흐레이 사금도 마찬가지예요. 3년전 보면 봄 3월. 봄 중에도 3월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외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의 혼처를 구하니 이찬 금리의 딸을 보냈다. 마찬가지입니다. 3년째 이제 다시 외국과 혼인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외국의 세자비가 되고 왕세 그 다음에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구로가 이걸 받으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뭐 봄에 서구로를 이찬에 임명했다, 서구로를 또는 서불안에 임명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로가 신라의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림이 사금과 흐레이 사금들을 봐요. 그럼 기림이 사금이나 흐레이 사금은 어떤 존재냐? 이 삼국사를 보면 알겠는데 여긴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실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신라를 통치하느냐? 외국과 혼인은 장은과 금리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인의 입장에서 누가 신라왕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기림이 사금이나 흐레이 사금이 신라왕입니까? 신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장은이나 금리가 신라왕입니까? 당연히 자기들과 혼인하고 신라를 통치하는 장은이나 금리가 신라왕인 겁니다. 그래서 가야인들의 눈에는 처음에 사금이 왕으로 안 보이고 서구로가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서기가 그 가야의 기록을 인용한 일본 서기인데 서구로를 신라왕이라고 부른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로가 집권을 하게 되면
서구로에게 보내는 선물은 서구로의 통치 자금이 되는 겁니다. 정치하려면 재물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로가 그걸 받는 경우에 자신이 이제 왕의 외국 왕비의 장인이 되고 실세가 되는 거예요. 처음의 상금은 명목상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신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백제본교에 나와요. 만약에 서구로가 받았어요. 받아서 실세 관료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백성들은 서구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삼국사기 근초고왕조에 보면 나옵니다. 근초고왕 2년 봄정월 배 진정위 조정좌평. 진정을 조정좌평으로 삼았다.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 성품이 여질지 못하고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까다롭고 잔소리가 많으며 왕후의 권세에 기대어 제 마음대로 하니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 근초고왕이 그 당시에 허수아비였어요. 전혀 힘이 없는 명목상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근초고왕이 나중에 권력을 되찾아가지고 백제사를 기록할 때 실세 관료이던 실제로 백제를 통치하던 진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구로가 그걸 받게 되면 비슷하게요. 우로를 서부란으로 삼았다. 우로는 왕비의 친척으로 성품이 어질지 못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까다롭고 잔소리가 많으며 왕비의 권세에 기대어 지 마음대로 하니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서구로에 대해서는. 이 근초고왕조의 왕후를 보고 이 사람이 근초고왕의 왕후인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삼국사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를 보면은 백제는 왕비가 3단계예요. 후비 부인입니다. 그래서 백제 진왕은 후비 부인, 후까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마한왕, 변화왕, 진화왕은 후는 안 됩니다. 비하고 부인만 돼요. 그 다음에 잡다한 군소 소국들, 거기는 왕비가 부인이에요. 신라는 마한왕, 변화왕, 진화왕급 해당하는 왕비입니다. 그 고고학적으로 왕비의 신분이 나온 게 두 번 있어요. 백제에서 6세기, 7세기 있는데 무령왕과 무왕에 대해서요. 무령왕릉에서는 무령왕이나 무왕이나 전부 다 진왕입니다. 이 부여씨, 백제분기에 나온 왕 중에서 언제부터 부여씨입니까? 백제 비유왕부터 5세기 비유왕 부여씨예요. 부여씨는 전부 진왕이에요. 무령왕은 지석을 보면 왕비의 신분이 뭡니까? 후비 부인 중에 비예요. 비면은 왕권이 그리 경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무령왕릉에서 지석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면 책봉받은 직책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무령왕릉 지석에 양나라로부터 받은 영동대장군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예요. 그 다음에 7세기 무왕입니다. 무왕은 미륵사지에서 나왔는데 부인의 왕비의 신분이 뭡니까? 후입니다. 후라는 뜻은 만일에 무왕의 무덤이 발견되고 거기서 지석이 나왔다고 해도 거기에 설사 뭐 중국 왕조에서 책봉을 받았대도 그런 책봉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세기 일본, 우리가 5세기 7대왕이라고 합니다. 응신, 인덕, 이중, 반정, 윤공, 안강, 웅략까지예요. 7명들은 무덤이 발견되면 거기에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 받는 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본서기 보고 알아요. 일본서기 보면은 왕비의 신분이 후, 비, 부인 세 가지예요. 후인 사람은 무덤에 안 나옵니다. 중국의 남정국가로부터 외왕이 무슨 도덕 이런 거 안 나와요. 반면에 그 비나 부인인 사람은 그 무덤이 발견된다면 일본에서 거기 아마 중국 남조로부터 송나라 뭐 이런 데서 받은 책봉 받은 것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로가 서구로가 그걸 받았어요.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첨예의 사금은 허수아비 자기가 실세에 통치하는데 예전에 지마의 사금이나 그러니까 아달라의 사금 같은 대등은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요 권한이 없어요. 우선 신라는 외교권을 상실합니다. 신라가 외교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뭘 못합니까? 인사권이 없어요. 인사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행사합니까? 그 다음에 제사를 못 지내요. 시주지내 제사 못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사장권도 없을 거예요. 누가 행사하느냐? 외왕이 행사하는 겁니다. 외왕이 신라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는 경우는 국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서구로가 만약에 받으면은 외국의 임나의 담루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서구로가 만약에 혼인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절하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전쟁이라면 전쟁을 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서구로는 이미 전쟁터에서 자기 젊음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냉정히 잘 알아요. 지금의 왜군은, 가야군은 과거 자기가 만나던 내이사금이나 조분이사금 때 상대하던 왜국이 아니란 알아요. 지금의 왜국은 신라가 상대할 수 없는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부산 김해에서 나오는 유물과 경주에서 나오는 유물이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부산 김해가 앞서 있어요. 두 나라 군대가 맞붙어 가지고는 신라가 가야군을 당할 수 없다는 걸 서구로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거절하면 전쟁 위험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라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굴복할 수 있습니까? 맞붙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옵니다. 다음 녹화에 나오는데 다음에 신라군과 가야군이 맞붙어요. 둘이 맞붙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음 녹화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서구로의 뭘 해야 되느냐? 신라의 국권을 지키고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야군하고 붙는 것은 정말 그 신라만 피해를 보는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야 돼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갈라고가 가져온 외왕의 전가는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밑에서 신라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선택해라 이 얘기입니다. 서구로는 완전히 이제 외통수예요. 혼에 몰린 거예요. 자, 이런 서구로의 입장이 되세요. 어떻게 신라의 국권을 지키고 전쟁을 막을 것인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서구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쭉 보면 됩니다. 서구로가 어떤 선택을 할까? 서구로는 아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갈라고 얘기를 듣고 서구로는 무슨 답변했을까? 서구로는 그리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꼭 혼인하고 싶으면 우리 왕하고 혼인해라. 이전에 지마이 사금이나 아달라이 사금처럼 그렇게 동등한 나라로서 대우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첨예의 사금은 이 상황을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외국과 혼인해가지고 이 지마이 사금이나 아달라이 사금 같은 전설적인 신라 왕의 반열에 올라서고 싶은데 현실은 자신을 신라 왕으로 인정을 않는 겁니다. 아마 첨예의 사금은 굉장히 정말 그 낙담 정도가 아니고 걱정했을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한다냐? 끝나면은 백성들이나 주변 국가에서 나를 신라 왕으로 인정도 안 할 텐데
그런 걱정이 몰려오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갈라고가 이제 서구로를 계속 아마 회유하고 협박도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3월 중으로 혼인을 성사시키기 때문에. 근데 서구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가 째각째각 가더니만 드디어 3월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4월이 된 겁니다. 이제 4월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임나왕, 그 외왕이죠. 외왕은 공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만사회의 전통은 봄에 국혼을 해야 공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한의 왕이 돼가지고 변한 전체를 신민으로 거느린 지배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공립이 안 되세요. 여기 잠깐 이제 하나 다른 얘기가 하면 광개토왕 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몇 년 사건, 광개토왕 원년 십몇 년인데 십몇 년조 사건이 몇 월에 일어납니까? 봄 3월에요. 봄 3월에 외왕이 이제 그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신천왕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함성 백제와 혼인한 거예요. 마한 최강국인 혼인을 해가지고 진사왕의 딸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침류왕의 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왜 진사왕의 딸을 못 세우느냐? 진사왕은 조카의 왕위를 뺏었다고 해서 평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응신천왕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응신천왕이 웅진성에 있었습니다. 웅진성의 백제왕, 백제진왕 입장을 볼 때 진사왕과 혼인해가지고는 공립 안 돼요. 사만의 지배자가 못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진사왕의 형인 침류왕은 아주 평이 좋았어요. 백성들이 인기도 높고 그래서 진사왕 대신에 침류왕의 딸을 왕후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일본서의 응신천왕조에 나오는 왕후 중이에요. 그게 몇 년입니까? 10몇 년? 봄 3월입니다. 반드시 봄 3월이 돼요. 봄 3월에 침류왕의 딸을 왕후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응신천왕이 사만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만이는 어디입니까? 전체인데 대표적으로 어디를 통치하는 거예요? 백잔, 신라, 물론이고 임나. 제일 큰 나라가 세 나라가 응신천왕의 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신민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변국이 영향을 받는데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고구려죠.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건 나중에 이제 5세기 할 때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봄 3월까지 그 위구장군 도정우 임나왕이 왕비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서구로가 가야인과 가야의 왕을 능멸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구로가 가야인과 가야의 왕을 능멸하였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건 뭡니까? 서구로의 죄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사회에 서구로의 죄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야의 장군 우도주군이에요. 우도주군 역시 광구검 기공비에 나와 있는 후왕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우도주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신라 원정군이 구성이 됐어요. 아마 10,000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선비족 군단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군이 드디어 이제 부산 김해항을 출발해서 경주에 상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야의 군인 입장은 어떻겠어요? 비록 그 서불한 장원이 신라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나 신라군 내에는 서구로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제 각오를 하고 경주항에 도착하면 신라군이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야군이 신라 해변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경주항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서구로는 이미 4월이 되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3월까지 혼이 안 되니까 4월에 죽을 걸 알고 첨예 이상한테 가서 이건 내일이다. 그러니까 신라군 못 나오게 전부 다 막았어요. 신라군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가야군과
전투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미 서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신라군으로 가야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장헌과 첨예이사금에게 얘기를 가지고 신라군 일체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우도주군의 가야군이 경주항에다 가보니까 신라군이 없어요. 아무도 없고 서구로 혼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의관을 정지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해안에 서구론과 혼자 와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서구로의 죽음은 신라인뿐만 아니도 가야인에게 큰 감명을 준 것 같아요. 그게 거기 이제 도착한 가야인들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나가야인들의 기록에 그 상황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석에 쓰는 사람들이 정기 고분시대 기록 뭐 없나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을 쓰다 보니까 뭐 적당한 거 없나 했는데 마침 서구로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신공황후주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고는 어떻게 되냐? 일본 서기와 상수하기가 똑같은데 외국 왕은 갈라고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갈라고는 혼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서구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어떤 공통의 인식이 깔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갈라고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서구로가 결국 거절하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신라의 국권을 지키고 이제 전쟁도 막은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어떻게 되냐? 갈라고는 신라에 남아요. 그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둘 다 마찬가지인데 갈라고가 신라에 와 있던 사신이다. 외국의 사신이다 하고 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일본서기는 뭡니까? 그 한 명을 남겨서 갈라고에게요 재상을 하였다. 신라에 남긴 겁니다. 갈라고는 어떻게 되냐 이후에 외국의 즉 임나의 전권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 임나의 대사가 돼가지고 신라에 머물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예요. 이건 좋게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 자기 부하들인 누가 있습니까? 서불한 장원, 그 다음에 이찬 양부 둘 다 자기 옛날 선비족 군대 부하 있을 거예요. 둘을 시켜서 신라를 이제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금 후반기에 실질적으로 신라를 통치한 사람은 갈라고라고 봐요. 갈라고가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신라를 이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고는 어떤 게 되냐면 우리나라 역사의 대사, 그러니까 대사가 뭡니까? 외국에 파견해서 그 나라 자기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 대사의 최초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 대사관이 있었고, 그래서 갈라고가 신라에 머물던 곳은 일종의 대사관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사 제도가 있었다면 최초의 기록이 바로 이 갈라고 기록을 봐요. 갈라고가 외국에서 파견된 신라의 대사였던 거죠. 갈라고는 이제 삼국사기는 대신이라고 하고 일본서기는 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 재상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이런 호칭은 3세기는 안 나와요. 3세기는 안 나오고 그보다 한 200년 후에, 그러니까 5세기나 6세기에 나오는 중국식 명칭입니다. 이걸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 갈라고에 의해서 위나라의 정치제도, 당시 위나라가 가장 앞섰으니까 위나라의 정치제도와 이제 선비족의 군사제도가 신라에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 갈라고에 의해서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 제도였어요. 위나라는 위나라가 꼭 선진국이냐 그건 얘기할 수 없지만은 나름대로 그 위나라의 통치 제도에서도 그 선진적인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나라의 정치 제도도 신라에 이식이 되고 그 다음에 선비족 군단의 군사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 신라의 이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사서는 훗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신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만 중에 신라를 어디에 종족이라고 해요? 마한 변한 진한 중에 신라지, 신라, 진한지 종족. 진한의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한은 종족이나 그 다음에 어디에 후예요?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신라는 변한지 후에 변하는 후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한은 종족이고 진하는 후예라면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진하는 종족이나 변하는 후예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하는 여러 나라 중에서 이 신라만 변하는 후예인 겁니다. 앞으로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신라가 진하는 종족인데 변하는 후예인가? 이제 100년 동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고가 점의사금 후반기를 실질적으로 통치한 신라의 집권자였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 부하인 서불안 그 장원과 이찬 양부를 시켜가지고 신라를 통치하면서 자기는 가야와 신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둘 사이의 국정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점의사금조 점의사금 10년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점의사금 10년 봄 3월 국가 동쪽 바다에서 국동에 출대어 3이네. 그러니까 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에서 동해입니다. 지금 동해 바다에서 큰 물고기 3마리가 잡혔다. 그런 얘기예요. 출대어 3. 그런데 장 3척. 그 길이는 3척이고 폭은 1길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로부터 한 200년 뒤에 신라 5세기 신라 실성이 사금주의 이런 게 나옵니다. 실성이 사금 15년 봄 3월입니다. 동해안에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동해안 포항이나 어디쯤 되겠죠.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뿔이나 있었다. 뿔이 물고기에 뿔이나 있었다.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수레에 가득 찼다. 물고기가 뿔이 나고 수레에 가득 찼다. 그 뭡니까? 일각고래예요. 일각고래 우리가 옅불고래라고 하는데 북극해에 살아요. 북극해 주변에 사는데 이제 봄에 얼음이 녹아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면 유빙을 타고 가끔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흘러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일각고래의 기록인데 일각고래가 5세기 초에 그 외국 문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세계 최초의 일각고래, 옅불고래의 목격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리즈에서 계속하겠습니다.